10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차량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불법 썬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시커멓게 썬팅을 하고 다녀 그러려니 하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짙은 자동차 썬팅.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 두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사유라는 이름의 일본인 여성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한국에 사는 한일 부부가 소소하지만 나름 문화 차이를 느끼는 한국에서의 일상들을 아기자기하게 풀어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국인의 거친 운전과 이른바 썬팅이라 불리는 틴팅이 한일 부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썬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왜냐면 상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거칠게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량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시커먼 틴팅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거칠게 운전하는 것 같단 겁니다. 일본에선 이런 시커먼 틴팅은 이른바 야쿠자들이나 한다는 것이 이 부부의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썬팅을 해도 안이 다 보이게 살짝 하고, 아내가 안 보이게 썬팅을 하지는 않죠. 일본에서 그렇게 아예 안 보이면 야쿠자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회사 상사가 한국에는 왜 다 야쿠자 차처럼 썬팅을 진하게 하고 다니냐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짙은 틴팅 대신 운전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운전한다면 훨씬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행동하지 않겠냐고 이 부부는 일본의 경우를 들어 말합니다.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 봐도 썬팅은 우리나라처럼 진하게 한 차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죠.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지 다 보여. 그렇지, 거칠게 하면 이 사람이 거칠게 한다 그것도 보이고, 서로 양보 운전하면 일본은 상대편 운전자 얼굴을 눈을 보고 보고. 손을 이렇게 오케이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따지지. 이렇게. 차량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이 짙은 틴팅에 대해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이 이 한일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중해의 강렬한 햇볕을 자랑하는 스페인에서 온 여성도 스페인에서도 한국처럼 짙은 틴팅은 잘 보지 못했다며 왜 다들 짙은 틴팅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Kind of glass in Spain. They are very, unless you want to kind of lose some sunlight. But it's not very common actually. So now I wonder why they want to have this then. 미국에서 온 여성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역시 강렬한 햇볕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주도 시커먼 틴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짙은 틴팅을 신기해하기까지 합니다. Each state in America has a different level. I think it's interesting here because it's really dark. Your windows here are really dark. 신기함을 넘어 무섭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여성은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틴팅 차량을 볼 때마다 안에 갱이 있을까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차 보면서 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지금 갱스터 왜요? 왜냐면 가끔 이렇게 slowly 가끔 제가 그냥 걸어서 그냥 그 차 이렇게 쏘면 뭐야? 그 느낌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약간 이렇게 팍팍팍 아마도 있을 것 같아서. 취재진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틴팅은 사실 모두 불법이라고 하자 깜짝 놀랍니다. 짙은 틴팅이 다 불법이라면 법을 지키도록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경찰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라이선스를 받아야 바꿀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불법으로 유료를 바꾸게 되면은 경찰을 포게 되면은 벌금을 내요. 그래서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터키 기자는 특히 아이가 타고 있어요. 사고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같은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놓고 정작 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지 노인이 타고 있는지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해놓은 불법 틴팅에 따끔한 일침을 놓습니다. 애기 있는 사람이 검은색을 한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 그럼 차라리 좀 붙이든가. 왜냐면 내 차는 그냥 안이 보여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도 또 붙였어요. 아기가 있다고. 프라이버시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 너무 짙은 틴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뷰에 응한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Maybe the back windows, but in front it's not allowed. Why? Yeah. I think it's regulations. You need to see the driver. Yeah. Only the back windows for the back doors. No, it's not allowed in Europe to make very black. Here it's too black. There have some limits in our country. Yeah. So it's for safety, maybe. I think yes. That you have possibility to see driver have possibility to see the objects, obstacles. 우리나라도 법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0%에 가까울수록 진한 틴팅인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 앞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m는커녕 코앞에서 들여다봐도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불법 틴팅 차량들이 거리에 수두룩한데 단속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틴팅 자체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의 10대 중에 뭐 8대, 9대 정도가 지금 썬팅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인지 좀 바람직한가?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라면 법을 바꾸든 법을 유명무실하게 둘 게 아니라면 규제하고 단속해서 지키게 하든 왜 손 놓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에 만연한 불법 틴팅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단상입니다. It's illegal in Korea. I never know about that. So if it is illegal, then they don't have to do it. But I think the police then have to do their job. 로마 제국에서는 다들 안 지키는 불법은 이제 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라임 사태 피해자 변호인이 관련 재판에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변회는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는데 사건 당사자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세아 기자가 김정철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기성 부실펀드 판매로 피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 그 라임 사태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피해자들이 고소한 증권사 관계자의 형사재판 법정에 들어가려다 법정 경위에 출입을 대진당했습니다. 방청권이 없다는 것이 법정 출입 제한 이유였습니다.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외적인 이유는 코로나나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방청권을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10매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가 방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뭐 충분히 뭐 코로나를 이유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논란이 일자 서울 남부지법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이 사전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 변호사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당시 법정문 앞에서 김 변호사의 항의에 소란이 일자 공판 검사까지 나와 법정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변호사가 온 걸 몰랐다는 법원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라임 사태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개인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을 성토합니다. 특히 이제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은 꼭 개인적 법익, 그러니까 뭐 사기죄나 절도죄 같은 그런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라임 사건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서 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우리가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의 개념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부지방법원에서의 방청을 제지하는 조치는 매우 부당한 것이고. 김 변호사는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해자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법원이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구제의 한 측면도 이 형사재판에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우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돼 있고 또 헌법에 피해자로서의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지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은 법원이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해당 법원인 서울 남부지법이나 법원행정처는 서울변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목소리에 쟁점을 흐리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을 자꾸 흐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피해자 대리인 또는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 보장을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거를 단순한 어떤 일반인의 방청권의 문제로 평화하거나 또는 그 쟁점을 흐려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거나 또는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그 주식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그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그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그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 즉 그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가 되어서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 존비속의 보유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이 대주주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번에 이 대주주 요건이 이제 대폭 하향되어서 대주주가 되게 되면은 내년 4월부터는 22에서 33%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의 주식이 3억 원이 넘는 경우에 그 투자소득의 최대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정부는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에는 15억 원, 2020년에는 10억 원,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3억 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춰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부모와 부모 본인이 각각 1억 원씩을 A사에 투자한 경우에 각각의 최고 33% 세율 그러니까 1년 미만을 보유했을 경우인데요. 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뭐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주주 요건은 이제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사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대신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 법 개정에 나서는 방안까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 주체인 기재부가 이제 버틸 경우에 국회가 그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이제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요건 완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대주주 기준을 이제 강화하는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건을 낮추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이제 완화된 대주주 요건상 3억 원 이상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2023년부터 적용되는 5천만 원 비과세, 그리고 연간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5년 동안 손실에서 이익을 빼는 이 2월 공제 등의 이런 이제 3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세금부터 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주주 선정 기준과 그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그 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 중에서 대주주 기준을 뭐 3억 원, 10억 원처럼 특정 종목의 주식 보유액으로 설정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지분율 각각 3%, 1%를 기준으로 대주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따로 대주주를 분류해서 과세하기보다는 각 투자자들의 양도 차익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대주주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고려할 점들이 많아 보이는데 당정이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제3구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오늘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점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검찰 송치 직전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허위 사실이 몇 번 나오면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3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원장인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비상상고심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공판을 한 차례만 진행한 뒤 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재물손괴와 상해협박 강요죄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0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